저 경기신문 최태용 기자인데요. 저 후보 자격으로 이제 오늘 두 번째 인천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인천의료원을 다녀오셨는데, 사실 이제 후보님 하면 성남의료원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인천의료원 방문하셔서 느낀 인천의료원에 대한 인상하고,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이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더는 경인선지하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경인선지하화 같은 경우는 한 10년도 더 된 공약이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도 인천 경기 국회의원들이 공동 공약을 했었고요. 사실 그때 방법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인데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빚값이 문제인 건데, 이거를 이제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게 빚값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빚값이 필요 없는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우리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공공의료 확충,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국민의힘 이 정치 세력이 우리 성남 시민들의 그 절절한 여망을 47초 만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좌절시켰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제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제 수배가 돼서 소위 전과자가 됐는데, 제가 수배 중에 정치에 입문해야 되겠다. 직접 제 손으로 공공의료원을, 성남시립의료원을 꼭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수배돼 있던 성남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이고, 그리고 관내에 여러 민간병원들이 분당을 중심으로 있긴 하지만, 인구 50만이 넘는 본시가지에는 응급의료센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500병상 규모의 2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부 지원 없이 성남시 자체 예산만으로 지금 현재 완공돼서 그야말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아주 최일선의 가장 훌륭한 시설로 좀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의료원을 가봤더니 여기는 이제 인구도 300만이고 또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320병상 규모의 이제 소규모 의료원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사실은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료원 짓는 일은 앞으로 전국의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우리 캠프에 또 차기 이재명 정부가 수립될 경우에 할 아주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공공의료원 500병상 규모를 지으려면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초정부 또는 광역정부들이 자체 예산만으로 하기는 참으로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이제 서구 선진국 비교할 바도 없고, 소위 이제 후진국들에 비교해서도 형편없이 낮은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비중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주기적인 팬데믹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의료 영역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특히 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의료 바이오 산업, 의료 산업 이쪽에 대한 토대로서 또 공공의료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제1의 의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의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보다는 대폭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공의대를 포함해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인 양성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공의료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할 텐데, 이 공공의료시설 확충에서는 지방정부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균형적으로 대대적인 예산 지원을 해서 지방정부가 큰 부담 들이지 않고 원할 경우에는 공공의료원들을 설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지하화 문제는 이미 성남에서도 한번 제가 겪었던 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당 수서강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근 20년 가까이 했고, 저는 사실 2010년에 당선되기 전까지, 제가 그전에도 2006년에 출마할 때는 제가 이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저희가 이 공약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유일하게, 제가 그때 SBS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는데, 이게 너무 주민들이 열망이 크니까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질 수는 없다고 해서 유일하게 제 마음에 확신 서지 않는 공약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인터뷰해서 공개 사과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좋은 방안이 새로 생겨나서 지금은 그 당초 예정됐던 3천억대 예산이 아니고 1,500억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분당 수서강 고속화도로를 지금 공원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이나 이런 도심 내의 그 도로나 지하철, 철도의 지하화 문제는 사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또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께서는 주거 환경 문제나 도시 발전에 매우 장애가 되는 측면 때문에 정말로 그 열망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국 연구해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 지역은 사실은 지하화할 경우에 지상부를 활용할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 재정을 100%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민간의 자본을 동원해서 충분히 상당 부분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는 BC 판단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부 주도로 정부의 재정으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부산에 경부선 지하화도 말씀드렸고, 아마 대구나 뭐 대전이나 광주나 뭐 이런 데서 다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팽창하면서 원래 외곽에 만들었던 철도, 고속도로 등등이 도심의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이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부가 재정을 100% 부담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지역부터 또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시행을 하되, 여기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정부가 해주는 방식의 그 새로운 방식을 동원하면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본 결과 매우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상부를 활용할 수 있고, 거기서 생기는 그것도 일종의 개발 이익이죠. 그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 또는 그 개발 이익을 이용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동원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성남시에서도 겪은 일인데, 오래된 공약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성남시에서는 8년 재임하는 동안에 미뤄져 있던 숙제들을 다 했죠. 예를 들면 그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두상그룹의 그 병원 부지를 제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대신에 그 중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10%는 저희가 시가 환수하고 땅의 10%를 저희가 받았죠. 그리고 관련 그룹 계열사가 전부 입주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이런 거 하면 나중에 두산하고 뭐 짜고 부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받을 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인들은 복잡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 자본을 동원한 그 문제 해결을 하면 공격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복잡한 사안에 손을 다 떼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데도 실제로는 방치해버리죠. 이걸 국민들께서 이런 점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에 밀려있던 그 복잡한 무슨 시장 재개발 문제부터 방치된 흉물,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 이런 것들은 제가 과감하게 다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성과를 인정받고 우리 지역 시민들 또 우리 경기도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됐는데 국민의힘이 보니까 이거 공격하기 딱 좋은 거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 보면 이분들이 21세기 대한민국 그 현대 문명사회 정치 집단이 맞나?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무슨 고려시대 그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백성들로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저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기회도 주고 국가 재정도 아끼고 또 지역사회 발전도 하고 쌓여있는 오래된 난제들도 해결하는 이런 용감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현명해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은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로 행동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 판단하고 소통합니다. 인천 지하철 또는 인천에 이제 철도 또는 고속도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 그 재정으로 100% 감당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나 결국은 민간에게도 이제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주고 재정도 아끼고 다만 결정한 정치인은 욕을 먹겠죠. 의심을 받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믿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성남시의 그 아까 말씀드린 분당 수족관 고속화도로 상층을 덮어서 지금 위를 공원화하고 있는데 뭐 그거 관련해서도 저한테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뭐 어디 업자하고 유착된 거 아니냐.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의힘 정말 국민을 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잘하기 경쟁을 하도록 하시고 남들이 용감하게 당신들이 막는 일을 추월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막는 일을 그래도 기초단체장 그야말로 일개 기초단체장이 그 집권 여당과 그 정치권의 엄청난 압박을 견뎌가면서 해낸 일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은 더 하겠다. 더 좋은 대안을 내는 방식으로 정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인천 바이오 산업 육상구상 관련해서 네. 저 경인일보 박경호 기자입니다. 인천 바이오 산업 육성구상은 그 대전 충남권에서 공약하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네. 좀 어떻게 차별화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연계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대전 지역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덕 단지도 있고 의료 관련 클러스터도 거기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토대가 튼튼한데 의료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지역이 전적으로 다 감당할 만큼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아주 미래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해야죠. 여러 군데 해야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일부 인천의 정치인들이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거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자. 그리고 지방에서 좋은 기회감 만들어서 하면 그럼 그대로 하고 별도로 공모를 해야지. 그걸 싹 바꿔가지고 지방에서 제안한 거를 전국 공모로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해버리면 그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건 제가 정부의 문제를 제기한 거지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따낸 인천은 칭찬받을 일이지 제가 인천을 비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마치 인천을 비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이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다못해 지금 이제 항공정비산업도 비슷하죠. 항공정비산업은 사천에 원래 먼저 항공정비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천의 경우는 사실 이제 해외 외국의 항공사들의 항공정비사업을 하기에는 좀 멀죠. 좀 멀고 외져서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또 인천을 이제 그 항공정비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또 지정을 또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천이나 경남 지역은 또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경남 사천을 밀어주기 해놓고 왜 갑자기 인천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지만 뭐 저는 이중 지정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일단 사천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중정비 또는 뭐
군용기 정비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성격이 맞으니까 인천은 해외 항공사들의 항공 정비 산업 중심으로 또 만들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세계 시장 규모나 또 우리나라의 산업 관련 역량을 비교해 볼 때 특정 지역 한 곳에서 이걸 전담하고 다른 데는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는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그 공공의료 관련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먼저 질문을 드리면 올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권역 선정위에서 기존 인천 권역을 수도권 권역으로 바꾸고 없던 대구 경북 권역을 새로 만들면서 이제 인천이 감염병 전문병원에서 탈락을 했는데 네. 이 수도권 권역으로 바뀌면서 이 수도권에서 서울과 이 경기가 인천이 서울과 경기와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천 시민들의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관문 도시라고 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철도 관련 공약을 해주셨는데 교통 관련 공약 중에 그 평화고속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서해 평화고속도로는 이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도로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건 어떤 고민인지 궁금하고 이거를 사실 인천 시민들은 제2공항철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교통 인프라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교통 기반 시설 확보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필요한 이제 그 대안들은 많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극히 일부가 실제로 채택돼서 진행되지만 역시 그 과정에서도 또 일부 구간만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게 어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보니까 정말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 정책을 발굴해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획기적으로 순식간에 엄청난 이제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결국 정치에는 온갖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정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면 하고 만다면 말아야지. 제가 언젠가 보니까 경북 영양 일대 도로 하나 만드는데 10수년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공사해놓으면 또 여름에 또 내려가고 조금 공사해놓으면 여름에 또 내려가고 이러면 10수년씩 하고 있던데 그런 방식은 좀 옳지 않다. 제가 성남시장에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새로운 그 계획을 내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으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종결 지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이 동네 이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표가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국민들께서 그런 허무맹랑한 또는 실현 불가능한 거 막 좌판 깔듯이 막 깔아놓는 거 그거 가지고 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를 잘 정리하고 또 있는 중에서도 기득권의 저항이 있긴 하지만 그걸 과감하게 채택하는 용기가 또 필요하고 또 한번 채택했으면 신속하게 예산 낭비 없이 또는 효율성을 높여서 빠르게 그 사업을 완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제가 사실은 신규 공약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번 말한 건 지켜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고 저는 그게 국민에 대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또는 계획만 해놓고 다음 정부가 결국은 부담해야 될 그런 걸 마구 발표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 잘 정리하고 또 한다고 해놓고 잘 못하고 있는 거 실제 실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평화고속도로 문제도 물론 기획돼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 인천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남북 간 교류 협력의 기반 시설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언제냐 라고 언제 될지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계획한 거 신속하게 준비해서 남북 교류 협력의 토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유치 문제는 뭐 사실 뭐 언제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서울, 경기, 인천이 경쟁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월권이고요. 어쨌든 저는 말한 건 지킬 것이고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그걸 지키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왜 수도권에 딱 한 개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료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되고 앞으로 주기적 팬데믹을 우리가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민간 자원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감염병에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차라리 미리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평소에는 조금 이제 좀 효율성이 좀 사용 빈도가 떨어지더라도 그게 이제 평균치로 따져보면 오히려 감염병 전문 병원들을 많이 확충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재정을 아끼는 길이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인천이 서울, 경기, 인천하고 서울, 경기하고 경쟁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12시 10분인데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질문 좀 더 하세요. 아니 뭐 이렇게 자주 뵙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예, 중부일보 백승재라고 하는데요. 아마 예상하실 텐데 수도권 매립지 문제 좀 다시 한번 네. 여쭤볼 텐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치에는 이제 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이 이제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1,350만, 인천이 300만. 그러면 수도권 인구 2,600만 명 중에서 인천이 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 아까 말씀하신 이 수도권 매립지 이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지방 정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어쨌든 합의적인 그리고 합의 가능한 합리적 결말을 이끌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인천에서 이제 박남춘 시장이 주장하는 거는 2025년 종료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합리적인 결말을 이끌기 위해서는 2025년 종료가 이게 가능한지 좀 구체적으로 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시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일보 이민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인천을 남북교류와 국제협력의 관문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천에서는 그 백령공항을 건설해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백령도를 서해평화의 상징적 의미로 만들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설 사업이 계속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해서 이번에 세 번째로 또 평가를 받게 됐거든요. 그 지사님께서 인천을 남북교류와 국제협력 관문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백령공항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 캠프 안에서도 이제 백령공항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 환경 문제도 좀 있고 또 경제성 문제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전국적 균형 문제, 전국적인 균형 문제도 지금 뭐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판단을 좀 보류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